포물선이라고 번역하는 거. 2차 함수. 여기는 왜 2가 붙었나요?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그 동영상에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기준 입력이 변한다. 이게 이제 확장 아니겠습니까? 확장. 공부는 확장돼 나간다.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것도 써먹고 그 다음에 쉬운 거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그래서 확장돼 나가는 그 스토리를 기억해야 된다. 초보자들은 또 학점 낮은 친구들은 뭘 많이 원한다.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하나만. 입력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유는 nr도 하고 마이너스 k1 v 더하기 nr도 하고 또 뭐도 했다? k1에 r 빼기 v 더하기 nr도 하고 또 뭐 했습니까? k1에 nr 빼기 v 이것도 했잖아. 그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원한다? 이 중에서 그래 좋은 게 뭐냐고 그랬어요. 이걸 자꾸 묻는다. 하나만 하면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많이 하나요? 그래 제일 좋은 건 PI 제역이지. 제일 좋은 건 PI 제역이 맞는데 모든 순간에 PI 제역을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PI 제역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 그 다음에 PI 제역이 안 써도 될 때는 왜 굳이 PI 제역을 쓰냐? 이게 단순한 걸 쓰지. 그걸 가릴 줄 아는 사람을 키우고자 한다. 생각하는 사람. 그걸 원한다. 회사는. 고액 연봉자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자기의 생각을. 그래서 이 흐름을 기억하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뭔가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알고리즘을 짤 때 그냥 자꾸 결과만 이러지 말고 과정을 자꾸 곱씹어 봐라. 그래야 이제 세상에 어떤 걸 네가 하게 된다.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 핸드폰에 들어가는 기능 하나도 없던 걸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좋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말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표로 그려진다는 거지. 그 동영상을 보면 1일 때, t일 때, 2분의 t 제곱일 때. 그 다음에 또 n이 나와. r이고 또 n이 또 나오죠. n이 나와서 이게 이제 시스템 타입이래. 그래서 0일 때, 2일 때, 2일 때 이렇게 해서 9개의 칸을 메꾸는 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거다. 이게 무슨 표? ESS표. 정상상태 오차표인데 저게 뭘 의미하는 건가, 어떻게 유도가 됐는가를 자기 나름대로 나는 몇 줄이면 끝나는데 이걸 어떻게 한 페이지를 쓰지? 이럴 사람도 있고, 와 이거 뭐 서너 페이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한 페이지로 줄이지?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한테 공부가 되도록 연습장에 먼저 쓰고 100개 써야 된다. 이거를 그냥 바로 원샷에 한 페이지에 바로 쓰려고 그러지 말고 정리를 좀 하고 연습장에 써서 그 정자를 이렇게 옮겨 쓰는 게 필요하다. 리포트는 뭐가 중요하다고? 공부는 하여튼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 안 하나 매한 가지. 그런 걸 뭐하러 하냐고. 하나 점수 따니까요. 근데 그 점수 따서 뭐하냐? 남는 게 없는데. 하나 안 하나 차이 나게 해야 한다. 차이 나는 클래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방송에.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이런 공부를 쭉 했는데 왜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하여튼 그래서 PI 제어기가 들어가면 이제 2차가 나온다 뭐 하는 건데, 요 내용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달 함수 해석법을 쓴 거죠. 리방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단순하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가 없는데 확장해 나갈 거라고 했어요. 시스템이 1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로봇도 할 수 있고 뭐 자동차도 할 수 있고, 확장돼 나가면 이 전달 함수 테크닉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역시 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미 다 했지만 전달 함수로 다시 한번 저걸 해석해 보자 한 게 지난 수요일에 했던 거죠. 또 복습을 해보면 전달 함수로 바꾸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전달 함수란 입출력 관계인데 초기치를 0으로 놓고 두는 게 전달 함수였어요. 그지? 입출력 관계다. 그래서 저걸 다시 쓰면 이제 대문자로 라플라스 변환이 돼서 우리가 이제 s 더하기 2분의 1이 됐었죠. 이렇게 뭐 강조하려면 s 이렇게 쓰는 거라고 했었지. 라플라스 변환된 거다. 그래서 한 번 미분하면 s, 그래서 sv이고 이거 마이너스 2v고 넘어가면 s 더하기 2v고 s 더하기 2를 나누니까 이렇게 입출력 관계가 곱으로 표시가 되는구나. 곱
달리 얘기하면 이득으로 표시가 되는구나. 이득 좀 어색한데 영어로는 쉬운 말이야. 개인 하면 바로 느낌이 오지. 곱하기 나는 거. 그래서 y가 좀 뭐 어색할 수 있지, 그지? 뭐가 어색하냐면 그림은 출력이 오른편에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수식을 쓸 때는 출력이 왼쪽에 있어요. V라고 해서 그런가? V는 주위에 이렇게. 그래서 입력에 뭘 곱하기만 하면 출력이 된다. 미방이 없다.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이걸로 요거를 안 해봤던 것 같아. 요 앞에 요 세 개는 다 해봤는데 요 때는 20을 넣으면 되니까 10으로 보낼 때 요거 20 넣으면 되니까 요 때는 2 곱하기 10이었죠. 요 때는 여기가 8이었고 여기가 10 곱하기 10이었죠. 그러니까 n이 다 달라 이렇게. 그 다음 요 때는 20이 부족한 거죠. 피제어만 갖고 안 되니까 20이 부족하다. 요 때도 2 곱하기 10이었고 요 때는 여기가 8이 되니까 여기는 목표를 끌어올리라 그랬죠. 따라가야 할 대상을 끌어올려라. 그러면 목표에 갈 수 있다. 요 때는 R이 10인데 N이 얼마였더라? 기억납니까? 얼마였지? 4분의 5. 4분의 5였다, 그지? 그래서 N이 다 달라. 요때 N은 시스템 타입이고, 그러니까 맥락에, 문맥에 맞게 뭐 하자는 건지, 여러분들이 다 이거 뭐 나는 외우지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다 이 중에 하나는 시험에 나올 거예요. 100 장담합니다.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K1과 N을 결정하라. 어떻게 결정하나요? 미방을 풀면 됐었어. 자, 근데 그거는 새끼 문제 A고 새끼 문제 B번 전달함수 해석으로 또 해봐라. 그럼 이제 지금 했던 거야. 요 지역이를 한번 지난 시간에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요거는 그림이 어떻게 된다? S 더하기 2분의 1이 이렇게 있는데 U가 들어가서 V가 나오는데 어떻게 만들어? 끌어와서 뭐하고 비교를 해? R하고 비교를 해. 그지? R이 지금 NR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R은 10이라고 하는 기준 입력이 이렇게 오는데 그냥 빼서는 안 되니까 여기에 N배를 해서 그걸 갖고 오차를 만들어서 K1배를 해서 이게 지금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 방정식 해석을 했다. 그럼 이걸 저기 집어넣어서 V 닷은 마이너스 2V 더하기 K1에 NR, R이 10이니까 10N 빼기 V 이렇게 해서 해가 어디로 가고 시정수는 얼마고 미방을 보고 바로 했었는데 일개 미방은 쉬우니까. 근데 이제 이걸 내가 전달함수 해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전달함수를 구했고 입력은 K1배를 하는데 뭐를 K1배 한 거냐? NR 빼기 YV를 K1배 한 거지. 이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4분의 5로 우리가 이미 계산을 해놨어. 저걸 찾는 게 문제겠지만 이미 다 해놓은 거라서 지금은 막 쓰는. 자, 요게 피드백 루프 위에가 G1, 밑에가 G2면 이렇게 생겼으면 빼기 그러면 1 더하기 G1, G2의 G1이고 여기가 C가 있고 여기가 G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PRC 지역이 유너티 피드백 형태 이런 정상도 오차도 하겠지만 이렇게 생겼으면 빼기다. 그러면 여기가 G1이 CG고 G2가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CG분의 CG죠. 요거는 요 둘이 직렬 연결이니까 두 개를 꼭 여기가 C고 여기가 G잖아, 그지? 1 더하기 CG분의 CG를 하면 1 더하기 CG S 더하기 2분의 K1이 CG죠. 그 다음에 CG S 더하기 2분의 K1이 CG죠. 그래서 여기가 V가 되고 V 곱하기 NR인데 N이 4분의 5고 R이 얼마다? 10이다. 10 쓰면 틀려, 그지? S분의 10이 라플라스 변환이지. 소문자는 T이고 대문자로 써야 라플라스 변환이 되는 거지. 10의 라플라스 변환은 S분의 10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S 더하기 1을 R위로 곱하면 S 더하기 2 더하기 K1이고 여기는 K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짠 작분이 다 안 되네. 2분의 25. 자, 얘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10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VSS를 계산하려고 이때 등장한 게 이제 최종치 정리였죠. 0으로 갈 때 SV. 그래서 ES하고 ES하고 지워지고 0 대입하니까 2 더하기 K1 분의 K1 곱하기 2분의 25인데 우리 K1을 시정수 0.1로 만들려고 8 쓰지 않습니까? 8 쓰면 여기가 10이 되고 다시 자 여기 10이 되고 여기가 8 쓰고 여기가 2 쓰고 여기가 25 쓰면 짠 4 짠 110 해서 10 된다. 이렇게 좀 뭐 새로운 거라 좀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미방이 없이 산수만 가지고 대수 곱하기 나누기만 가지고 최종치 정리 0 넣는 거니까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다. 그래서 이렇게도 답이 맞고 저렇게도 답이 맞다. 방정식을 보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달함수로 가서 미방이 없는 세상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저 블록선도 저렇게 놈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1차에다가 P 제어 더하기 이제 NR 하는 거를 지금 했는데 한번 모타 저건 제어하기 전에 모타도 전달함수로 또는 미분 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오늘 한번 써보자. 이게 오늘의 목표고 한번 쓴 거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연습장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찍어야 되겠죠? 26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뭐더라? 이상우. 물론 카톡에 되지 사진을 올리면 알겠지. 자, 뭐 제어 목표인데 사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제어 안 하는 회사 없다고 그랬죠. 저기서 다 제어를 하는데 많은 것들을 제어하겠지만 모타 제어 다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멋진 모터를 해보고 싶겠지만 일단 시작은 DC 모터다. 그래서 어릴 때 이 모터 이렇게 많이 까봤죠? 뜯어봤을 거다. 안을 열어보면 자석이 있고 영구 자석이나 가운데 이렇게 전자석이 있어요. 코일이죠. 코일에 뭐 약간의 저항이 있겠지만 어쨌든 코일. 그래서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전류를 어떻게 흘려요? 전압을 걸었겠지. 전압을 주면 배터리고 그러면 전류가 흘러.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돼. 자석이 되니까 이 자석하고 이 자석이 서로 밀치는 힘으로 오일.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지 않으면 휙 돌아서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바꿔줘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브러쉬라는 거예요. 브러쉬는 가장 심플한 이런 장난감 못하는 세 개의 코일 덩어리가 있네. 하여튼 다양한 인터넷에 보면 이거는 노움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한 거라서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 그런 말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양심껏 표기를 한 겁니다. 이 책에 이 R에 다니는 옴 되게 배우기 쉽죠. R에 다니는 옴이래. 그래서 저 회사 이름은 로움이야. 그래서 뭐 인터넷에 보면 다양한 그림이 있는데 원리는 이런 그림이 제일 익숙하죠.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봤지. 자석이 양쪽에 있고 지금은 코일이 그냥 하나 원리만 설명하려고 그러면 자석 사이에 전압을 걸면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가 자석이 돼서 자석과 자석이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해서 움직인다. 이게 모터야.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반대로 전압을 안 걸고 자석 사이에서 코일을 돌려. 그러면 코일을 자르면 자속이 변한다고 이야기해. 돌릴 때의 현상. 그러면 여기 기전력이 유도가 돼. 그래서 발전이 돼. 그러면 그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전류가 어떻게 튀어나오는가. 그지? 왼손 먹지 오른손 먹지. 또 요즘 오른손을 다 한다 그러면 하여튼 좀 어쨌든 여러분들은 못하니까 일단 전압을 걸겠죠. 전압을 걸어. 그러면 자석이 돼. 돌아. 그러면 얘가 까먹었어. 내가 왜 돌지? 돌잖아 어쨌든. 도니까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돌잖아. 그럼 얘가 발전이 돼. 지가 못하는 걸 까먹은 거지. 나는 못하라고 생각하고 전압을 넣었는데 돌잖아? 돌면 다시 발전이 돼. 그래서 튀어나와. 전압이, 전류가. 그걸 역기전류. 밀어 넣는데 튀어나온다.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다면 똑같겠지만 들어가는 놈이나 나오는 놈의 에너지가 근데 이 손실이 생기니까 내가 밀어 넣는 전압, 전류 그 에너지보다는 발전되는 게 작을 수밖에 없다. 그게 자연의 이치죠. 자, 저걸 우리가 이제 모델로 수학적으로 쓰려고 단순화한 게 이거는 연구자석이고 저건 전자석이다 그 말이야. 바깥에 있는 게 전자석일 수도 있습니다. 자, 대충 그리면 이제 이렇게 그려요. 이게 이제 모델이지. 아까 봤던 이 모타를 이렇게 모델로 가봅니다. 그림 모델. 그래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자, 그래서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리고 보니 이제 이건 회로죠. 요거는 RL 회로와 전기식 이 나올 거고, 그건 회전동을 하니까 기계식, 그러니까 운동식, 얘는 전기식, 이렇게 회로식, 운동식 또는 전기식, 기계식 이렇게 두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 기계 시스템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이크로포스 가지고 일단은 재현을 안 하고 그냥 일정한 전압을 때려봤다. 그리고 요 나오는 엔코드를 모아서 속도를 그려보면 좀 지글지글한 거는 얘가 펄스가 많이 안 나와서 그래. 어쨌든 데이터를 모집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옥타브로 그렸던 1차 그래프와 거의 흡사한 그래프가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수식을 옥타브로 푼 거나 모타를 돌려서 그 데이터를 찍어 본 거나 어떻게 이렇게 잘 맞냐. 신기하다. 결국 자연이 다 수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맞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줬을 때 이 실험 장비를 가지고 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게 느껴질걸?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 장비가 주어졌다. 내가 그거를 컴퓨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저렇게 데이터와 실제 계산까지 같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 추가해서 상수 DC 전압을 인가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나온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저 그림을 바탕으로 모타식을 한번 전달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타는 뭐가 입력이고 뭐가 출력인지를 또 초보자들은 말을 잘 못해요. 다음 주 월요일 만나서 물어보면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될 텐데 이제 입력은 전압이다. 입력은 전압이고 출력은 일단 속도로 하겠습니다. 속도로 적분하면 그냥 각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모타의 전달함수를 그려보고 마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타의 전달함수를 보고서로 써내라는데 일단 그림을 그려야 돼요. 모타는 이 A라고 하는 전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모타는 아까 사진을 보여준 이유 코일 덩어리다. 코일 덩어리. 근데 저항이 조금은 있다. 그래서 저항 그 다음에 코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냥 RL 회로 근데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뭐가 된다고? 다시 발전이 된다 그렇지? 발전.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브러쉬.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물체가 붙어 있다. 그래서 어릴 때 겨울 하면 생각나는 게 팽이. 여러분들 나하고 세대가 달라서 팽이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팽이는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긴 팽이가 있고 이렇게 원기둥처럼 생긴 팽이가 있었다. 누가 더 잘 돌게? 똑같은 질량이라도 얘가 더 오래 돕니다. 얘는 실을 감아서 이렇게 한번 쫙 뿌리면 쫙 도는 팽이고 얘는 계속 때려줘요.
때려줘야 얼음판 위에서 돌아가는 팽인데 재미는 이게 훨씬 있지. 나도 둘 다 해봤을 때 얘가 재밌더라고. 근데 얘가 오래 돈다. 뭔 말을 하고 싶으냐면 질량이 같아도 즉 M이 같아도 돌아가는 관성은 다르다. 회전운동. 그래서 그 다른 물리량으로 관성 능률이라고 번역을 해서 좀 이상하기도 한데 모먼트 오브 이니어스 J라는 물리량이 있죠. 관성. 한번 내가 힘을 인가했을 때 얼마나 오래 도는가. 여기 대행진 보면 다 접시 돌려. 그치? 접시를 돌려. 막대기 위에. 왜? 걔가 오래 도니까. 그래서 여기 돌려놓고 저기 돌려놓고 이렇게 막 수십 개를 동시에 돌리지. 여기를 보이는 사람이. 그래서 회전하는 그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 그거는 킬로그램으로 따질 수 없는 거다. 다르다. 생긴 모양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여기는 M을 안 쓰고 J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다음 여기 마찰이 있으니까 역시 마찰은 B, 직선 운동일 때하고 똑같은데 기계식이라고 그랬잖아. 미케니컬. 기계라서 여기 M자를 첨자로 구분하려고 붙여놨어. 여기는 이제 R이고 여기는 L인데 이게 아까 그 안에 전자석에 있는 저항 인덕턴스를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 전기를 흘려서 자석이 되는 놈을 전기자라고 부르거든요.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 그 영어로 알마처. 프로페셔널, 아마추어 이렇게 그거하고 다른 단어야. 그건 TEUI인가 그게 다른 단어인데 이 알마처의 A를 따서 E라고 부르고 여기 RA라고 부르고 여기 LA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쓰기로 하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감점이 어디서 당하나요? 하면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시키는 대로.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EA, IA, EP, KT, KB, RA, LA, JN 돼 있는데 지금 이 뒤에 네 개를 지금 설명하고 이거는 전기, 이건 기계, 회로, 운동. 이건 이따 나올 거고 여기는 알마처에 인가하는 전압이고 이건 알마처에 흐르는 전류고 이거는 거꾸로 튀어나온다고 했죠. 이 B는 백이야. 백. 내가 모터를 돌리려고 전압을 걸었는데 얘가 다시 거꾸로 전력을 생산을 하는 거야. 왜? C는 그냥 코일 안에 있는 도체거든. 자석 안에 있는 도체야. 그러니까 나를 돌리면 나는 뱉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근데 여기 전압보다 여기 전압이 만들어지는 놈이 낮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B는 역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역기전. 역전압인데 역은 영어로 백이죠. 기전력은 영어로 EMF라고 줄여 쓰죠.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야. 그래서 EMF 뭘 줄인 건가요? 또 역시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일렉트로, ELCTR로 일렉트로 전기고 모티브 동기죠. 그 원인. 어떤 모티브라 그러면 주로 감정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행동의 원인이지. 또 뭐가 모티브가 되냐? EMF. 백 EMF의 이 B자를 줄여서 그래서 또 다음 주 월요일 좀 물어볼 수 있죠. 야, 이 B는 뭐 줄인 거라더라? 역시 또 대답을 잘 못하더라. 반복을 안 해서 그렇지. 반복의 B인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식을 두 식을 저 미분 방정식을 써야 되죠. 미분 방정식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분 방식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A라고 쓰겠습니다. 전류는 보통 I를 쓰지. 자, EA하고 EB 사이에 RL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EA와 EB 사이에 걸리는 전압. 그게 RA 저항에는 RA, IA만큼 몸의 법칙이지. RA, IA고. 그다음에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까먹은 사람이 있을까? 인덕터라는 게 코일은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하는 만큼 전압이 생깁니다. 코일의 전류가 변화하면 그 변화율의 비례 상수가 LA야.
그거에 비례해서 전압이 걸린다.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끝. 이게 전기식. 자, 근데 EB가 뭔가요? 하면 EB가 발전이라고 했죠. 발전. 여러분들도 과학관에 가서 실험해 본 적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나. 빨리 돌리면 불이 환하게 더 밝아요. 즉 빨리 돌리면 전기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그래서 오메가의 Kb 이렇게 발전되는 역기전력은 속도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자, 내가 지금 처음에 오메가를 썼습니다. 오메가. 그래서 뭐에 또 감점이 생기나요? 오메가를 어떻게 쓴다? 다. 이 W로 쓴다. W는 이렇게 펴져 있어. 오메가는 우물이야. 우물. 이렇게 쓰면 감점이다. 웍이다. 웍. 물리에서는 웍이. 오메가라고 쓰면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안다. 아, 속도다. 각속도. 돌아가는 속도다. 뭐 세타의 미분이 요 놈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잖아요. 미리 얘기하면 대문자로 변해야 되는데 그게 대문자. 요거 우리가 오메가라고 읽는 거예요. 읽을 때 차이 나는 게 요렇게 꺾음새 안에 들어있으면 이건 누가 봐도 단위지. 이럴 때는 뭐라고 읽어? 옴이라고 읽지. 근데 단위가 없이 이게 각속도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그때는 오메가라고 읽어야 된다. 교회, 어떤 교회 가면 그 목사님 교탁 앞에 이렇게 많이 써져 있죠. 알파부터 오메가 이렇게 읽는데 이거 A라고 안 읽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그러니까 소문자는 이렇게 쓰면 소문자 알파고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그냥 한 마리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기식이다. 모타이기 때문에 EB가 없으면 무슨 회로? RL 회로. 근데 EB가 있다는 말은 이 코일이 그냥 평범한 코일이 아니고 어떤 코일이다? 자석 안에 들어있는 코일이다. 자석 안에 코일이 들어있는데 얘를 돌리면 안 돌리면 안 나오지. 안 돌리면 안 나오는데 0이면 안 나오지. 근데 돌아가면 튀어나온다. 튀어나오니까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된다. 튀어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식이 되겠습니다. 기계식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쪽으로 와서 여러분들 기억할 때 직선 운동을 알고 있습니다. 역시 알고 있는 거에 자꾸 살을 붙이가 됐어요. 직선 운동은 자동차 그리고 컨트롤 할 때 어떻게 했다고? 포스가 있는데 그게 속도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했죠. F는 MA. MA라고 안 쓰고 MV 다시라고 써야지. 근데 내가 내는 힘 말고 마찰이 깎아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합력이 속도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U라고 썼어야지. 자, 이번에 회전 운동에서는 force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토크라고 씁니다. 토크가 속도를 변화시킨다. 그때는 질량 M을 쓰지 않고 회전일 때는 반성능률 J를 쓰라고 했어요. 아까 JM으로 하기로 했죠. 첨자 곱하기가 아니고 첨자. 내가 내는 힘이 다 쓰이지 못하고 마찰이 깎아먹어. 이번에는 BV가 아니고 속도 B오메가라고 써야 되겠지. 이게 회전운동식이다. 이건 어떻게 읽으라고? 타우라고 읽지만 토크라고 이해하는 거죠. 토크. 일본 사람들은 토르크 이렇게 읽겠지. 토크라고.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회전 운동이야. 그러니까 저 어떤 물체를 이거 BM이다 그죠? BM 우리 구분하는 위해서 BM 첨자. 회전 운동을 돌릴 때 토크가 어디서 나오나요? 뭐 영화 뭐 옛날 영화 보면 소가 돌리기도 하고 노예가 돌리기도 하고 바람이 돌리기도 하고 풍차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돌릴 수 있는데 지금은 누가 돌려? 전자석과 자석이 돌려. 저 토크는 내가 지금 감아놓은 전류에 비례한다.
많이 흐르면 힘이 세고 조금 흐르면 약하고 비례하니까 여기 KT를 이렇게 붙이고 요거는 백 EMF에서 원첨자고 비례한다는데 요거는 토크에서 원첨자면 타우를 안 쓰고 T를 써요. 요거를 우리가 굳이 번역하자면 이거를 토크 상수라고. 자, 그래서 완료가 됐다. 분방요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RL 회로인데 전압이 뭐가 하나 더 있다 하는 게 모터라서 그렇고, 회전 운동이다인데 토크를 누가 낸다? 전류가 만든다. 이게 모터다. 이건 없으면 그냥 회전 운동이고, 이건 없으면 그냥 RL 회로. 근데 이게 뭐가 모터를 모터로 만드는가? 수식에서 이게 서로 엮여 있다 이거지. 전기와 기계 운동이 서로 꼬여 있죠. 커플돼 있죠. 자, 이제 이거를 전달함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정리하면 끝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모타의 전달함수를 구하렵니다. 뭐가 입력이라고? 전압, 대문자, 라플라스 변환해서 이렇게 되겠지? 뭐가 출력이라고? 속도, 라플라스 변환. 여기에 뭐가 들어가려면 이걸 구하는 게 지금 숙제다. 중간고사 예상 문제. 자, 위에 식을 라플라스 변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죠, 대문자. 그 다음에 이 B인데 바로 쓰겠습니다. KB의 오메가. 그러면 RA, IA는 뒤로 뺄 거야. 미분을 하니까 더하기 S가 되겠지? LA의 S. 오전에 좀 빨리 하느라고 너무 날렸었는데 이렇게 조기치는 0이라고 놓는 게 전달함수가 있다. 전달함수는 입출력 관계고 조기치가 0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그냥 한 번 미분하면 S, 두 번 미분하면 S 제곱 이렇게. 그래서 저걸 봐보세요. 두 번째 식 타우 대신에 바로 KT의 IA라고 쓰겠습니다. 이거 빼기. 네, 넘길게요. 넘겨. 똑같이는 하면 JMS. 정명석 생각하면 안 되겠지? JMS. 나쁜 사람. 자, 이 넘어가면 BM. 오메가를 묶어냈습니다. 이게 라플라스 변환된 전기식과 기계식이 있습니다. 자, 전기식과 기계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는 EA가 인가가 된단 말이야. 모타야 돌아라. 그러면 바로 안 돌고 자석이 먼저 돼야 돼. 자석.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돼야 돼. 그러면 이 자석이 자석과 힘에 의해서 속도를 만들어. 요게 전기 파트라고 그랬고 요게 운동 파트라고 그랬죠. 자석이 돼야 운동이 생깁니다. 요게 중간에 이렇게 매개변도요. 이게 사라져야 돼. 그래야 전압에서 속도까지 관계식이 나와.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느냐가 이 다음에 내가 뭘 할지를 알게 하잖아. 이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하려고 하지? 전압에서 속도까지를 알고 싶어 하니까 중간에 뭐가 사라져야 돼? I가 사라져요. 그래서 위에서 I를 정리해서 밑에 대입을 했어. 그래서 이제 위에 줄에서 I는 이라고 쓰면 오른쪽으로 간다. RA 더하기 R을 먼저 쓰지 말고 이제 S를 먼저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밀어넣자 이거지. 그러면 이제 KT 곱하기 VA 빼기 KB 오메가 분의 LAS 더하기 RA가 뭐가 된다고? JMS 더하기 BM의 오메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 보기에 요 놈이 요로 곱해지겠죠? 그래서 LAS 더하기 RA에 JMS 더하기 BM의 오메가가 우변에 있는다. 근데 오메가는 이라고 쓰고 싶으니까 여기에 있는 오메가 KT, KB 오메가를 오른쪽으로 넘겨요.
그러니까 괄호 곱하기 괄호 오메가 더하기 KTKB 오메가 이렇게 돼요. 그거를 이제 오메가로 묶어낸 다음에 나눠주면 그럼 오메가는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메가는 그러면 요 놈이 왔죠? LAS 더하기 RA가 왔습니다. 이게 전기식이야. 여기서 왔어. 보여. LAS 더하기 RA가 보여. 나는 정확하게 보여.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 LAS 더하기 RA. 그래서 여기 LAS 더하기 RA. 이걸 보는 순간 JMS 더하기 BM이 보여.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 그래서 이렇게 JMS 더하기 BM. 이렇게만 하면 따로따로잖아. 전기는 전기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서로. 근데 엮어주는 게 뭐라고? 역기전력과 토크 상수라고 했죠. 이게 돌기 때문에 전압을 빼주게 되고 여기에 비례해서 힘이 생기잖아. 그래서 KTKB가 이걸 엮어주는 거예요. KTKB. 그거는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 괄호 열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KTKB.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되겠죠. 뭔가 말을 쓰면서 리포트를 써야 되니까 식만 쓰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모르는 거야. 식만 쓴다. 설명을 할 수 있어. 분자에 KTEA가 있습니다. 그래서 KTEA 이렇게 다 답은 요거다. 전달함수는 요거를 말합니다. 이게 전달함수. 엄밀히 얘기해서 지금 이 식은 입출력 관계식이죠. 입력이 2A이고 출력이 오메가인 입출력 관계식이고 전달함수가 뭐냐라고 꼭 찍어서 물으면 100% 정확한 답은 요거죠. 네모가 전달함수. GS가 모타의 속도 전달함수가 되겠습니다. S가 2차죠. S 이거 바로 풀면 S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죠. 2차식인데 실제로 전압을 인가해 보면 저렇게 1차처럼 보여요. 알겠습니다. 한 놈은 대가 빠르고 한 놈은 느리고 그러니까 둘을 합쳤는데도 빠른 놈이 빨리 죽어버리니까 느린 놈만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특성방정식 공부할 때 2차일 때 한 놈이 대가 빠르고 한 놈이 느리면 느린 놈이 지배한다겠지. 빠른 놈의 특성은 이해하고 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이제 박스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그 다음에 할 일인데 그걸 시간이 없어서 오전반에서 못했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페이지죠. 찍었을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가 생각했던 식으로서 그래서 문자들을 그리스 문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 오메가 하나 나왔나? 이번에 그리스 문자는 6장에 연습 많이 해서 처음부터 중요하다 그랬죠? 기본기 같은 거 연습해서 리포트 쓸 때 자기가 쓰고도 와 내가 썼나? 놀랄 수 있는 리포트를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뭐 했죠? 지난번에 미방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전달함수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고 블록 선도로 P 제어의 기준 입력을 N배에서 쓰는 그 NR 제어 그거를 블록 선도로 처음에 해석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모터 제어할 때 이 수식을 알고 제어해야 좀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한번 유도를 해봤고 다음 월요일에 만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리포트는 페이지나 다음 주 월요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